가는 것이 아닌가 좀 불안감도 엄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예, 이번에는 하나대투증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 공화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된다는데 이에 따른 시장, 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오늘 밤에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그 결과에 대한 예측 그리고 우리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자 블룸버그를 보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그 금융회사들이 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자금의 모금은 당락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죠.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지할 때 그에게 돈을 내기 때문에 결국은 모금액은 표심을 의미합니다. 이 정치자금 조사 민간단체죠. 책임정치센터에서 또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월가 증권회사 및 투자회사들이 이번 중간 선거 과정에서 기부한 총액이 약 1억 6,9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약 3분의 2가 공화당에 지원을 하기 위한 자금이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월가 쪽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화당 쪽으로 완전히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곧 공화당의 상원 장악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 공화당이 하원에 의해 이어서 상원까지 장악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정치판도 주가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역풍, 정치적 역풍 같은 것들이 많은 편인데요. 과거 우리네 정치판에서도 대통령 탄핵 열풍이 오히려 지지력을 키우는 그런 그 역풍을 낳은 것처럼 말이죠.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에게 내준 이후 심각한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 반대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에 맞춰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이 금융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가능성이 높은 부분만 제한적으로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화당과 민주당의 가장 큰 차이는 재정 정책이죠. 민주당은 케인지안의 이론에 맞춰서 적극적인 재정 개입을 선호하는 정당입니다. 참견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을 좀 많이 거두어서 국가가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반대로 공화당은 그런 소리 마라.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중요하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내버려 두면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공화당입니다. 시장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은 과거 벤 버냉키가 양쪽 하나를 강하게 했을 때 그때 비판을 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될 경우에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 환경은 역시 통화 정책이 되겠죠. 지금보다는 좀 더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 인상의 시기가 앞당겨질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금리 인상의 시기가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뒤로 미뤄질 가능성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키스톤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죠. 이 키스톤 엑셀 공사는 이 캐나다의 샌드오일 그리고 미국의 정유업체 그리고 멕시코만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죠. 당연히 에너지 관련주들에게는 대형 호재가 되겠는데요.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종목이 바로 엑슨모빌입니다. 우리나라의 IT, 전차라고 하죠. 전차 부대에 해당되는 것이 에너지 관련주라고 할 만큼 시가총액 대비 에너지 관련주들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인 키스톤 파이프라인 공사를 성사시킨다면 미국 에너지 관련주하고 건설주의 강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강세가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파이프라인 관련주들이 심리적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요건 실질적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 수출 규제 부분입니다. 미국은 지난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에너지 관련법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왔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셰일 오일 개발 이후에 미국은 에너지의 그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됐었고 이로 인해서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가격이 줄곧 압박을 받아왔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바스턴이라고 그러는 곳에 셰일가스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텍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텍사스 중진류가 같은 치명적인 어떤 그 경쟁자의 출현으로 인해서 가격 압박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에너지들이
해외로 수출길이 열린다면 경쟁자가 떠나는 거죠. 집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텍사스의 적체 물량이 해소되면서 WTI가 제값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에너지를 실어 나를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가능한데요. 대략 필요한 선이 약 한 90여 척의 에탄 캐리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발주가 이어지면서 악재만 차고 넘치던 조선주에도 모처럼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